빠방하이. 저번에 공지한 것처럼 애니만 다루던 본 채널에는 영화 컨텐츠도 추가할 예정이고요. 영화가 올라갔던 이티비에는 애니 영화 요리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티비 컨텐츠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컨텐츠는 헤르미온느. 와, 해리포터 시리즈 최고 인기 캐릭터 중 한 명이죠. 이게 한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실제 세상만큼 촘촘한 세계관의 해리포터, 그만큼 숨겨진 비밀도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헤르미온느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You'll be next, mudbloods. 말봉이가 틈만 나면 헤르미온느에게 하는 얘기. 모글 출신이다 보니 이렇게 차별당하는 건 일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맨날 무시당하고 온갖 순환을 당하지만 헤르미온느도 머글계에서는 금수저라는 거 아셨나요? 헤르미온느는 영국 런던 출신 머글로 부모님이 모두 치과 의사입니다. 의료보험이 잘 정착되어 있는 영국에서도 치과 치료비는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간단한 진료 한번 받는데 10만원 가까운 진료비가 들 정도이죠. 영국에서도 치과 의사라고 하면 부유한 직업으로 인식되는데요. 그렇다면 헤르미온느는 얼마나 금수저일까요? 짜자잔! 이게 헤르미온느의 집인데요. 3층에 방 6개의 정원까지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실제로 이 집은 하나 기준 35억 원에 판매됐다고 하죠. 마법세계에서 무시당하니까 부잣집 딸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의외네요. 이 정도면 그냥 머글계에서 행복하게 살지 왜 마법사가 됐을까요? 해리포터 세계관에서는 마법사를 우상지전자로 취급하는 분위기 때문인 듯 합니다. 해리포터를 멸시하긴 했지만 피트니아 더즐리도 마법사가 되고 싶어 했죠. 대충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헤르미온느 가족도 호그와트에서 입학 통지서가 오니까 경사 났다며 온 가족이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 헤르미온느가 마법사가 될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을 했죠. 여기서 궁금증! 헤르미온느는 부모님이 완벽한 머글인데 어떻게 마법을 쓸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엔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첫째, 마법사 조상썰. 그레인저가의 조상 중 마법사가 있다는 썰입니다. 마법의 학 협회 창립자인 헥터 데그워드 그레인저가 가장 유력하죠. 둘째, 스킵 조상썰. 스킵은 마법사이지만 마법을 쓸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아거스 필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순수혈통 가문에서는 스킵이 태어나면 바로 호적을 파버릴 정도로 멸시당한다고 하죠. 호그와트에 한 해에만 머글 출신 마법사가 평균 20% 가까이 입학하는데 스킵은 쪽수도 적다 보니 이만한 취급도 못 받는다고 하네요. 인식이 최악이다 보니 머글 세계에서 일반 머글처럼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킵의 피가 섞인 것으로 추측하는 거죠. 어느 쪽이든 서로 차별 없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우린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넷. 헤르미온느가 원작에서는 영화에서처럼 엄청난 미인은 아니었던 거 아셨나요? 첫 등장 시 숱이 많은 갈색 머리에 앞니가 조금 크다는 묘사도 그렇고 사파들만 대충 살펴봐도 영화 이미지랑은 많이 다르죠. 원작에서는 평범한 외모에 잘난 척하는 성격으로 그렇게까지 인기 캐릭터는 아니었는데요. 엠마 왓슨표 헤르미온느 등장 이후로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삼총사 중 홍일점인데다가 머리 쓰는 브레인에 머글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서사도 한가득. 안 그래도 덕질거리 넘쳐나는데 엠마 왓슨 리모버프까지 붙어서 인기가 떡상했죠. 원작 공식 미녀인 플레르 델라크루, 지니 위즐리, 초챙의 낮은 싱크로율로 미묵태 포지션을 독점하면서 경쟁자도 없었고요. 해리랑 론이 시도 때도 없이 역변 논란을 겪던 후반부에는 엠마 왓슨 혼자만 갈수록 예뻐져서 인기가 치솟았죠. 원작에서도 공부 잘하지, 용감하지, 똑똑하지, 행동력도 뛰어나지, 완벽 수준인 헤르미온느. 굳이 부족한 점을 찾자면 가끔 보여주는 까칠한 성격과 신체 능력인데요. 영화에서는 이조차도 버프를 받으면서 명대사와 명장면이 몰빵됐습니다. 론은 대표 명대사를 2개나 뺏겼고요. 그린고트 은행 침입작전에서의 해리의 아이디어가 헤르미온느의 아이디어로 둔갑된 장면은 특히 많은 비난을 받았죠. 뭐 저는 해덕이라 아빠 미소로 봤지만요. Anyway, 연출진뿐만 아니라 작가에게도 사랑받는 캐릭터인 건 마찬가지인데요. 헤르미온느는 사실 작가의 오너케이기 때문이죠. 롤링 작가님은 헤르미온느를 해리 다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풍자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많이 공들인 캐릭터이다 보니 숨겨진 설정도 많은데요. 초창기엔 마법을 못 쓰는 머글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아쉽게도 등장 타이밍을 놓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숨겨진 여동생 이야기나 마법사가 된 출생의 비밀 같은 내용 나오면 베리베리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볼드모트가 몰락한 후 헤르미온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해리, 론, 네빌과 함께 개구리 초콜릿 카드에 등재된 헤르미온느는 전쟁 영웅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해리, 론은 바로 오러가 돼서 굳이 호그와트로 복학을 안 했는데요. 헤르미온느는 이들 중 유일하게 7학년으로 복학해서 호그와트를 졸업했죠. 첫 직장으로 마법정부의 신비한 동물 단속 및 관리부에 입사했는데요. 여기서 스퓨 활동을 이어가 집요정 처우 개선에 힘썼다고 합니다. 스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비의 소름돋는 비밀 탑5에서 확인하세요. 헤르미온느는 이외에도 총리를 도와 순수혈
초등활동 우대법을 없애는 등 각종 차별금지에 힘썼는데요. 현실의 엠마 왓슨이 명문 중고등학교를 거쳐 아이비리그 대학인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랑 비슷하네요. Anyway, 헤르미온느는 론과 결혼에 골인했는데요. 로즈와 휴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2014년엔 초고속 승진으로 마법사법부의 총리가 됐죠. 이 즈음 남편 론은 오러를 때려치고 장난감 가게에서 일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네요. 가장 최근인 2018년 다시 한번 승진해서 최연소 마법정부 총리로 마무리. 와우, 누가 오너케 아니랄까봐 버프를 마구 때려 넣었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헤르미온느는 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제인 차별과 가장 맞물려 있는 기념비적인 캐릭터입니다. 온갖 멸시를 받던 머글 출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연소 마법부 장관까지 하게 됐으니 이보다 좋은 결말은 없겠죠. 수업을 많이 듣기 위해 타임터너까지 사용할 정도로 노력했으니까요. 다만 이 타임터너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오는데요. 다음 순위에서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채널 곧장. 두둥. 네, 이게 헤르미온느의 가장 최근 캐스팅 근황입니다. 타임터너가 주된 소재인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에서 흑인 배우인 노마 드메조이니가 헤르미온느 역할을 맡은 건데요. 흑인 MJ, 흑인 인어공주 등으로 캐스팅 논란이 한창일 때 나와서 논란은 더 거셌습니다. 이에 기존 배우였던 엠마 왓슨은 흑인 헤르미온느를 환영한다는 트윗을 남겼는데요. 이와 반대로 팬덤은 난리가 났죠. 문제는 9년 만에 나온 신작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를 공식 8편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각종 설정 붕괴로 팬덤 사이에서 욕먹는 상황에서 헤르미온느까지 흑인으로 등장하니 팬덤의 쿠쿠가 깨진 겁니다. 사실 담당 배우가 본국에서 유명한 배우이기도 하고 연극 특성상 각 나라별로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연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는데요. 롤링 작가가 헤르미온느는 정확히 백인으로 특정한 적이 없다며 흑인 헤르미온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니 사태는 더더욱 커졌습니다. 저도 메이저 제작사에서 인종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은 좋게 보는데요. 그래도 원작과 너무 괴리감 있는 캐스팅은 오히려 독인 듯합니다. 매년 루머라고는 하지만 해리포터 저주받은 아이도 영화화될 것 같고요. 신동사 시리즈가 3편마저 흥행에 실패한다면 해리포터 삼총사와의 연결고리를 만들 것 같은데요. 그때는 엠마 왓슨이 꼭 컴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헤르미온느 이름 표기법에 대해 말이 엄청 많았죠. 헤르미온느 Hermione.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던 헤르미온느는 사실 헤르미온느가 아니었죠. 제대로 된 발음은 Hermione. 할머니 아닙니다. 처음 한국에 정발했을 때 헤르미온느라고 표기하면서 국내 표기법이 헤르미온느로 굳은 건데요. 그 당시 오역이라며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죠. 이렇게 된 건 사실 번역가님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독일은 헤르미네, 일본은 하마이오니, 프랑스는 헤어미온, 네덜란드는 헤르델리언 그리펠 등 제대로 발음하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사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조앤 롤링 작가는 헤르미온느의 이름은 특이하게 짓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너무 흔하게 지어주면 그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들이 놀림당할 걸 걱정한 거죠. 헤르미온느는 그리스 신화 헤르메스의 여성인 버전 이름인 헤르미온느에서 따왔다고 밝혔는데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으로 지하세계와 올림푸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신입니다. 머리가 매우 총명하고 임기응변에 능했다고 하죠. 이름의 의미는 정말 좋은데요. 문제는 너무 고풍스럽고 어려운 이름이라 발음하기가 어렵다는 것. 심지어 본국에서도 헤르미온느 발음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고 하죠. 대망의 1편 개봉할 때 헤르미온느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장면을 다들 숨죽여봤다는 우픈 사연. 그렇다면 지금부터 허마이니로 불러야 할까요? 다행히도 아닙니다. 20주년 개정판에서 완전 재번역이 이루어졌는데도 헤르미온느의 경우는 너무 대중적이라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영원히 헤르미온느로 남을 수 있겠네요. 우리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해리포터, 헤르미온느도 어느덧 원작 설정 기준 43살이 돼버렸네요. 와우! 세계관 만들어 놓은 거 아까우니 8편, 9편, 10편 마구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될 때까지 보게요. 마무리! 아직 도비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열라면? 맛있겠다.